네, 안녕하십니까. 바플TV의 유승호입니다. 2022년도 추석이 9월 9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추석 전에 조생묘 수확을 해야 되는데 라고 그런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요. 얼마 전에 장흥에서는 저한테 이제 종자 침지를 뭘로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어데이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장흥에서는 뭐 4월 20일 정도에 이양을 하겠습니다 해갖고서 벌써 종자를 침지를 해서 발화시켜서 이제 모판 상자 지금 만들어서 아마 지금 상자 쌓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일찍 서두르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가지 주의사항을 그렇게 또 설명해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평택의 고시가리 장목반에서 지들 회사를 방문을 하시고 교육을 받고 가시고 고시가리는 올해는 뭐 해먹기 틀려 먹었어라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고시가리도 100일 농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쭉 설명드리고 또 농가들이 그렇다 그러면 재배 설계를 하나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한번 짜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도 조생묘 평택 고시가리 재배 설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4월 15일 날 온탕 소독합니다. 기다리병 방지하기 위해서 60도씨에서 약 10분간 소독을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종자 소독을 약 48시간 합니다. 이때 바로 이제 이오데이를 갖다가 같이 2,000배로 침지를 하시면 됩니다. 이오데이 한 병에 15,000원입니다. 1,000리터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몇만 평거리 종자 발화용으로 사용해 보시면 좋다라고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종자 소독이 끝났으면 이제 모판 상자를 만들죠. 4월 17일날 18일날 상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탑쌓기 하죠. 상자. 요때 이제 종자를 약간 이제 우리가 육묘일수가 조생변은 약간 좀 튼튼하게 나가는 게 좋습니다. 어린 묘보다는. 그래서 튼튼한 묘를 만들기 위해서는 육묘일수도 또 약간 좀 길어져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육묘일수가 길어지면 종자 20kg 갖고 뭐 기존에는 뭐 100판이라든가 뭐 90판 했다 그러면 20kg 갖고 약간 드문 육묘를 하는 거예요. 약 한 120판 정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병도 덜하고 그 다음에 육묘일수가 약간 길어도 이상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월 한 20일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백화 상태에서 이제 펼쳐놓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때도 이제 약 한 21묘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이오데이를 한번 좀 뿌려주시면 녹화가 되게 빨라질 거예요. 이오데이를 반드시 꼭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5월 9일 날 이제 21묘를 만들어서 출하를 합니다. 그러면 이파 염령 지수가 약 3.5엽에서 4엽기나 4.5엽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모판 안에서 분열, 이 첫 새끼를 이제 하나 정도를 내게 되죠.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10일 날 이제 이양을 하고 이양하기 하루 전날 이오데이를 한 번 더 살수되지 않으면 연면 시비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신근이 재생이 되면서 새뿌리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상태에서 이양을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활착이 빨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5월 9일 날 이양하기 하루 전날 이오데이를 한 번 더 살수 내지 않으면 연면 시비를 해주는 게 좋고요. 또 이오데이를 연면 시비를 해주시면 적산 온도가 좀 땡겨집니다. 적산 온도가 땡겨진다는 얘기는 출렵하고 분열 속도가 좀 빨라진다는 얘기죠. 이제 우리가 조기 분열 관계를 완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조기 분열을 완성할 수 있다는 얘기는 중간 낙수를 빨리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10일 날 이양을 했을 때 약 35일 정도면 유효분열 종지기가 됩니다. 종지기가 되고 유효분열이 끝나면 이제 가감에 물 끊기를 하죠. 7일에서 10일 정도 물 끊기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오데이 하루 전날 연면시도 중요합니다만 이양 당일 분열 박사라고 있습니다. 분열을 빨리 시켜야 되니까 분열 박사를 동시 제추통에다 놓고 아니면 비료 살포통에다 놓고 측조기통에다 놓고 동시 살포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분열이 되게 빨라지고 볏대가 굵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분열을 빨리 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5월 10일 날 대개 보면 요 시기에 4월 28, 29일서부터 고시가리 이제 이양을 하시더라고요. 경기도 평택 지역 가보면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이때 하시면 늙은 묘 심고 일찍 이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온 피해를 봅니다. 저온 피해를 보면 어떻게 돼요?
분열경이 우리가 태화가 되고 휴면을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이 벌써 농사하기 전에 무유분열을 만들고서 농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수량관계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량관계, 조기수확관계 다 망가지게끔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수원지방에 작년도 5월 11일서부터 15일 동안 일평균 온도를 한번 재봤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온도가 20.4도가 나오더라고요. 20.4도면 있죠. 이파리 한 장 나올 때 80도라 그러면 보통 우리가 4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유효분열수 곱하기 9를 하면 그러면 4하고 36일이면 유효분열 관계가 다 끝난다는 얘기죠. 자, 이 얘기는 뭐죠? 동신분열 이론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이면 정확하게 우리가 중간 낙수를 해야 됩니다. 리타를 하려면 육묘서부터 시작해갖고 매번 설명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 임모량에 따라서 우리가 육묘 일수 틀려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양 시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요새 첫서리가 일찍 오고 늦서리가 늦게까지 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즉 북극의 빙하가 녹아서 터져 내려와갖고 찬 기온을 5월 초에도 만든다는 사실들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불과 열흘 차이지만은 저 온도 관계 상당히 3, 4도, 4, 5도 정도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양식의 등이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평당 주수 되게 중요합니다. 자, 동신연 이론에 의하면 한 본을 심어놨을 때 15개 유분을 한다 그러면 45개의 유분을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조생변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보통 60조에서 70조 사이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평당 주수 관계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이양하시면서 제초제만큼은 반드시 동시 절대 하지 마십시오. 우리 벼 분열은 있죠. 신장절에서 나오는 게 불신장절, 즉 뿌리 주변에 분열경에서 분열절이 발달이 되고 여기에 분열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 시기에 제초제를 동시 처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냉해 피해, 늙은 묘 심고 냉해 피해 보고 제초 피해 보면 먹을 거 하나도 없게 되는 겁니다. 벼 때도 가늘게 올라오고요. 그래서 요 시기에 제초제 하지 마시고 분열 박사를 하십시오. 분열 박사를 해서 벼 때 튼튼하게 만들고 뿌리 부분부터 쭉 내려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유관 속쪽 튼튼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도복에 대한 저항성도 갖게끔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가지 정도,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더 한다 그러면 비료는 반드시 단 한 번 비료보다는 와이너스 비료 한 번에 끝나는 것보다는 비료도 역시 분실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요새 비료 파동 때문에 비료도 넉넉지 못한 상황인데 그래서 비료는 밑비료로다 50에서 60% 정도 주고 그 다음에 중간 낙수하고 그 다음에 이삭거름 죽인 시기는 좀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엽색판 보고 이파리 색깔 보고 과연 담보당 내가 몇 킬로를 줄 것인가 그렇게 정밀 시비를 하시는 게 우리가 성공하는 농사 방법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도리 회사에서는 작년에 엽색판으로 부채를 만들어 갖고 우리 농민들한테 많이 그렇게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월 15일 날 이제 중간 물뜨기를 했고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있다가 이제 담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6월 25일 정도 되면 이제 분화기가 시작이 되죠. 분화기, 유수 분화기, 직영 분화기, 영화 분화기. 요 시기에 이제 우리가 분열이라 그러면 수량 관계에 중요하게 차지한다 그러면 또 수량 관계에 있어 갖고 또 다시 한번 증가 곡선을 만드는 게 바로 분화기입니다. 즉 수수에 립수가 생기는 일들이죠. 바로 이때가 이제 분화기입니다. 그래서 6월 25일 날 액토신을 1차 살포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복에 대해서도 방지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삭의 표활수를 많이 달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끔 해주지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22일 정도 되면 이제 출수가 시작이 됩니다. 보통 고시깔이 7월 30일 정도에 출수를 할 거예요. 근데 약 한 8일에서 열흘 정도 땡겨 봅니다. 이렇게 출수 시작이 되고요. 요 시기에 이제 출수시입니다. 출수시, 출수기, 수전기 이렇게 돼 있는데 출수가 한두 개 시작이 되면 액토신을 2차 살포합니다. 2차 살포해 주시면 어떻게 되죠? 꽃 안에 이제 꽃이 튼튼해지면서 어떻게 되죠? 폐와 수분 관계가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29일 이제 수전기죠. 한 뱀의 모가지가 다 수그러졌을 때, 벽꽃이 다 피고 이제 이삭이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수그러졌을 때, 이제 수전기서부터 이제 등숙기까지 가죠. 이때 토거를 1차 살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숙기, 호숙기 때 생체 중량 가장 많이 차는 거 아시죠? 벼 생체 중량은 출수를 해서 20일 동안 생체 중량을 가장 많이 차지요. 그래서 이 시기도 출수해서 수정이 됐으면 유숙기, 호숙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8월 5일 정도에 턱을 2차를 살포를 해주시면 벼알, 즉 천립중이 커지면서 우리가 수확 시기도 며칠을 더 당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을 적에 8월 20일에서 25일 안에 우리가 수확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5월 10일 이양을 해서 8월 20일이면 정확하게 딱 100일 정도 되는 겁니다. 100일 안에 수확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늦어도 뭐 8월 25일 뭐 이때 수확을 해서 사이울레 집어넣고 건조시키고 그 다음에 도정을 하면 충분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기타 뭐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 회사 와서 장목반 단위별로 교육 요청해 주시면 교육을 해드리고 오셔갖고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오셔갖고서 배워 가시고 공부해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2년도 추석이 빠릅니다. 조생벼 고시가리 재배 설계에 대해서 일찍 수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계를 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바풀TV는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